오늘은 그 나노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처음에 64K D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256, 512, 8DDR 램 이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파운드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나노니, 7나노니, 4나노니, 3나노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노는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단위죠. 10만 분의 1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드는 초고속 초절전 기술의 그 나노 공정이거든요. 모든 반도체 업체는 더욱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성장 가능한 체질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일반 커스터머가 아니고 생산자인 소비자를 말하겠죠. 한층 개선된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고성능 저전력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10나노 이상은 다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만의 TSMC도 10나노 매출 이하도 강하지만 오히려 20에서 100나노 주변의 기술 패배 매출로 국제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꼭 최첨단이라고 시장의 중심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랑 삼성전자의 뉴스를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는 2016년 2월부터 10나노급 8GB DDR4램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두 해 전에 2014년 2월 세계 최초로 20나노 4기가 DDR3램을 양산한 데 이어 2년여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0나노에서 10나노로 줄이고 용량은 4GB에서 8GB로 늘었네요. 여기서 그 반도체 업계에서 그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쓴 게 맞습니다. 솔직히 그 메모리 역사로 보면 삼성의 10나노급 D램 양산은 대단한 일이고 세계 최강의 기술이고 어마어마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나노 시대의 메모리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다른 종류와 단품 외에도 이들 서로 다른 메모리가 한 패키지에 탑재되는 융복합 커스텀 메모리, 솔루션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와 CPU, 또 메모리와 로직 메모리, 메모리의 융복화가 된 제품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나노로 돌아가서 2015년 기사를 잠깐 보니까요. 20나노 테크놀로지 로드까지는 기존의 미세화 기술만으로 요구되는 덴시티나 성능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이 수반되며 25나노메타 테크놀로지 노드 이후의 세대는 D램 기술을 예견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봅니다. D램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현재가 한계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나노의 기술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러면 다른 반도체 회사, 특히 10나노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와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파운드리 3위권 DB하이텍을 봅시다. 동부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DB하이텍은 110에서 130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확보해 RF 프론트엔드 IT 기기 간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모듈, 스마트폰 IoT 통신에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30나노메타 기술을 기반으로 120GHz 컷오프 프리퀀스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 150GHz 이상의 LNA 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동부하이텍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대호황의 파도를 제대로 탔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8,500억을 기록해갖고 사실상 1조 클럽에 가입을 확정했고요.
8인치 200mm 파운드리 기업 중 세계 그 8인치 7위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입니다. DB 하이텍의 최대 실적 원동력은 전력 반도체며 2000년대 중반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확보한 전력 반도체 제조 구슬이 그 효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DB 하이텍은 그 내년까지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투자를요. 신규 기술인 300mm로 가는 게 아니라 200mm 옛날 기술로 가는 좀 영리한 비즈니스적 사고가 재미있습니다. 300mm는 그 투자비만 많고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200mm는 이제 투자비는 적은 대신 캐시카우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IC라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자회사고요. 그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의 수익성이 확대되고요. 모든 지금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 중국이 이전이 끝나면 비모메모리 그 매출이 2조 원 가까이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역시 그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200mm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200mm 웨이퍼 파운드리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서 수익성 및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SK 하이닉스 IC 역시 8인치 구형 기술로 효자 노릇을 한 것이죠. 그 파운드리 기술은 그 12인치 300mm 웨이퍼를 기반으로 더 작고 더 큰 양을 구현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전에 말한 DB 하이텍이나 그 SK 하이닉스 IC는 200mm 그 웨이퍼를 기반으로 성숙 단계, 내거시 단계의 구형 공장으로 수익을 안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심각해졌고 성숙공적인 그 8인치 웨이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더해지면서 300mm 파운드리 대비 그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파운드리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만 TSMC는 그 지난해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15% 올린 데이어 올해 3분기부터 기존 대비 20% 이상 추가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TSMC를 시작으로 경쟁사인 그 DB 하이텍, 램리서치, 엑설리스 등이 가격을 인상하고 SK 하이닉스 IC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그 나노에 따른 그 비즈니스 함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노 공정이 앞선다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100나노, 200나노, 심지어 그 이하의 기술로 갖고도 세계 시장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의 특징은 그 저단위의 기술로 전 세계 시장 하위 부분을 장악하다가 모은 돈으로 그 상위권의 그 업체를 인수하거나 M&A로 몸집을 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경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